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빠르고 신속한 정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서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분들이 눈이 즐거운 시간을 잠깐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제 도정질의 요지는 문화 발전을 통한 220만 도민의 질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정체되어 있는 내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립미술관의 건립의 형태와 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진정성 있는 방향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소열 부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소열 문화치 부지사님 답변 질문 나와 주시죠. 네, 문화체육 부지사 나소열입니다. 네, 부지사님, 먼저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도지사께서 도립미술관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내포 신도시 문화시설 지구에 총 사업비 370억에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총 8,200제곱미터 규모의 미술관 건립 계획 방침이 내부적으로 수립됐고요. 그리고 오는 9월 17일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는 건립 성격이라든가 규모, 사업비, 운영 방안 등 결정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번 정례회 때 작년이죠. 김현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미술관과 박물관을 결합한 형태의 어떤 건립 방안도 용역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죠? 예. 부지사님. 네. 그러면 지금 진행대로라면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들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도립미술관 건립에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현재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제로 미술관의 성격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의 성격,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에 달렸다고 저도 보고요. 그것이 바로 미술관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미술관의 규모가 8,26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셨죠? 예. 네. 그리고 예산은 37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네. 혹시 예산이나 규모에 대한 변동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없고요. 나중에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서 그 속에서 또 검토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규모와 그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어떤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 그걸 어떤 뚜렷한 근거라기보다는 지금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경남이나 전북 그리고 경기, 제주 이런 4개 시도의 미술관 규모를 저희들이 대략 추산하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규모고요. 예산도 어떻게 보면 그쪽 내외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1차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규모나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혹시 우리 지사님의 임기가 2023년이잖아요. 2023년, 예. 20년. 예. 그래서 혹시 임기 내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려고 혹시 중앙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예산 혹시 이렇게 370억 정도로 낮춘 것이 아닌가 하는. 300억 이상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500억 이상이 아니고요. 예. 500억 이상인가요? 그거는 예타. 예. 중앙투자심사는 300억 규모고요. 그리고 지사님 임기는 22년 6월이기 때문에 지금 22년 12월에 완공을 예정하고 23년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 임기와는 특별하게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이게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관은 앞으로 치면 수십 년 또는 100년 이상을 내다봐야 되는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도에 있는 미술관의 규모를 어떤 정도 반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미술관의 규모에 따라서 관람객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잠깐 표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전국에 있는 시도 미술관의 현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모는 대전 서구의 정도 아니면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 도립미술관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면 약 한 10여만 명 정도 찾아오는 규모입니다. 1년에. 그러면 하루에 5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미술관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술관 규모와 관람객 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과천시는 3만 7천인데 약 55만 명 정도가 오고요. 서울에 5만 2천인데 120만 명. 그 다음에 서울 중구는 13만 3천인데 116만. 그 다음에 부산이 2만 2천이에요. 약. 그런데 20만 명이 60만 명 이렇게 넘게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짓고자 하는 미술관의 규모는 8,200이라면 1년에 이 도표대로 한다면 한 12만에서 13만 명 정도, 하루에 약 450명 정도의 관람객이 온다는 그런 추산이거든요. 보셨죠? 그러면 과연 하루에 450명 정도 찾아와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내포 신도시의 활성화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요즘 미술관이 이제 전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중심보다는 미술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결국은 관람객의 숫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내부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물론 시도립 이러한 국립 미술관의 성격을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부산 이와 같은 아주 대도시를 끼고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관람객이 많은 편이지만은 주로 일반 농촌이나 이쪽 지방 쪽은 비교적 좀 적은 쪽이라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매력적인 미술관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기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의견을 받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립미술관을 내포에 만드는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내포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하루에 3,000명 정도는 미술관을 방문해서 연간 100만 명 정도는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이 내포라는 신도시가 사람들로 넘치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되려면 물론 말씀하신 여러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2만 제곱미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한 10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연간 그런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미술관을 줘놓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막 10만 명, 15만 명 이 내외로 온다 그러면 만약에 유료를 한다 해도 그 관람비로는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면 결론은 미술관이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되는 향후에 건립 이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정말로 좋은 미술관으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현재 혹시 구상 중인 미술관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설계 공모를 통해서 그거를 보고 확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현재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 결과 아직까지 사실 어떠한 형태를 규정하거나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결정할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에 관련돼서는 먼저 그런 내용이 채워지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의 좀 새로운 트렌드를 미술관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한 이후에 그리고 그 아이디어 공모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계 공모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설계 공모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혹시 우리는 국제 설계 공모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과거에 경험을 해보면은 상당한 규모 아니면은 사실은 국제 설계 공모가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떠한 규모로 할 것인가, 진짜 국제적으로 할 것이냐, 국내에서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전남 도립미술관 얘기 들으셨나요? 어떤 내용?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저 자세히는 못 못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전남 도립미술관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남 도립미술관이 규모가 약 11,200이 좀 넘고요. 예산도 450억 정도가 투여되는 공사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도립미술관이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를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전남 도립미술관이 2020년 10월을 목표로 준공 예정인 도립미술관 국제 설계 공모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홍콩, 프랑스,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국내 14개 업체가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결론은 물론
세계 우수한 그 건축가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남에 맞는 그 형태를 갖춘 것은 대한민국이다 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동으로 된 작품이 선정이 됐어요. 다음 그림 봐주시겠어요? 이게 선정된, 그리고 2010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입니다. 근데 이것이 450억이 넘게 투여가 됐고 면적도 11,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70억에 한 8,000여 제곱미터 되는 도립미술관을 진다면 현재 내년에 준공되는 도립미술관, 전남 도립미술관보다도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내년이고 우리는 앞으로 3년, 4년 뒤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에 짓는 건데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다면 현재 물론 형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지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네, 사실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 미술관 하나로 그 도시를 관광객을 1,000만 명을 모으느니 그 도시를 살렸느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명물, 세계적인 명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되지 네, 그 부분에 않겠습니까?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의 의견을 7월에 이제 포럼을 개최하고 한 9월 정도까지는 또 의견을 받아서 쭉 정리할 텐데요. 우리 의원님의 말씀 맞다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4월 5일 날 그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미 규모와 예산이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아마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예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작품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좀 많고 이래야 국제 공모도 하고 규모도 돼야 이렇게 좀 아이디어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이게 한정이 되다 보면 오히려 또 우리를 스스로 가두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그렇게 확정을 해버리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좀 내부적으로는 고민스러운 게 지금 그 지구 내에 앞으로 예술의 전당을 져야 되고 실제 미술관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된 면적이라 그 부분이 좀 염려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지금 안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지는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달 그 제주도에 있는 본태미술관과 일본에 있는 도쿄 신미술관 그리고 모리미술관 그리고 팀랩이라고 하는 새로운 디지털 아트 미술관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본태미술관을 방문한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도 입장료도 2만 원이었고 그래도 미술관 2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본태미술관을 찾고 있었고 그런데 그 본태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내부보다는 외부에 관심이 더 많았어요. 물론 내부도 구경한 사람이 있었지만 저도 내부를 봤어요. 보긴 했지만 그냥 훅 지나가고 몇 개의 작품 보고 사진 찍고 나와서 바깥에 오히려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이제는 미술관은 내부의 어떤 내용보다는 외형의 그 건축 양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간 날 비 오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 건축 양식이 이쁘니까.
저 건물이 일본의 유명한 안도 다다오가 지은 본테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깥에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내부보다. 물론 일부만 찍은 건데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 2주 전인가 다녀왔던 일본의 그 국립신미술관입니다. 미술관보다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저기 원뿔형의 기둥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저런 레스토랑이 두 군데가 있어요. 원뿔이. 저 레스토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식사하러.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밑에 1층 로비예요. 커피숍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저 옆에 있는 그 원뿔 기둥 꼭대기가 바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전시관 내부보다는 이런 걸 더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국립신미술관이 건립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1년에 한 300만 명이 찾아옵니다. 이 미술관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현대의 미술관은 꼭 전시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저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가장소로 그 자체를 향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진 중인 도립미술관 구성 안에는 혹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안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없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적인 미술관으로서는 저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활용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그 도립미술관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으셨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난 4월 5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전시실과 강의실,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대시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대시설의 내용 중에 지금 이러한 것들 현대미술관의 추이를 좀 공감하시고 거기에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 또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도립미술관에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요즘은 미술관에 가는 것이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 자체를 보러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시사님께서도 빌바오의 그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죠. 그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고요. 구겐하임 미술관이 1,000억이 들었는데 1년에 구겐하임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600억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현대 미술관이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술관이 정말로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그냥 작품이 되는 거죠. 안에 있는 내용보다도.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주시겠죠? 이거는 미국 뉴욕의 뉴 뮤지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대 미술관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스위스 바젤에 있는 비트라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다음에 이게 일본 나오시마에 있는 지중미술관, 지추미술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죠. 다음 이거는 멕시코 소야마 미술관입니다. 그 잉카 제국의 어떤 형태를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브라질 리우에 있는 니테로이 현대 미술관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도쿄 국립신미술관입니다. 이 신미술관 모양도 너무 커서 제가 사진을 담지 못했는데 옆에서 보면 파도 치는 모습입니다. 저 유리로 된 저 벽면이 파도를 치고 있고 밤이면 붉은 등글 발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낮에는 물론 밤에도 많이 찾는 그런 미술관. 그러니까 1년에 한 300만 명이 찾아오는 그런 미술관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 이런 작품에 열광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인증샷을 찍으러 가요. 돈과 시간을 버리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찾아갑니다. 미술관 자체가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 특히 우리 내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 계획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이러한 좀 센세이션한 이러한 건물들을 한번 지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시골이라 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사실 생태원에 찾아오는 연간 관람객이 100만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골에 있다라고 해도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포에도 진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징적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의 전당 이와 같은 문화 복합 시설이 도서관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라면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관람객들을 모을 수도 있고 어떤 대한민국의 문화 공간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은 저도 진짜 세계적인 미술관 만들고 싶습니다. 네, 부지사님 구겐하임 미술관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2번 다녀왔고 또 이외에 많은 곳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건축물 하나가 지금은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독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하나 질 거라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졌지만 그 혜택은 우리의 자손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의 자녀들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들이 생각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준공 날짜를 말씀드렸냐면 그거에 꼭 국한되지 마시고 정말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의 미래에 걸작을 한번 만들어주자.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주자. 전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부시장님께. 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림미술관 건립 후에 혹시 전시될 작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일부 화가들이 작품을 기증한다라고 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선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내용을 결정한 다음에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이 옳고요.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할 것인가 하면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 미술관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미술관이 단순한 작품 보관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수동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예술 창작의 장소가 되고 또 작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연출한다든가 아니면 관객이 스스로가 작품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런 미술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꿈꿔야 되고 그렇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지금 미술관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왔던 그 일본의 오다이바의 팀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그림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디지털 아트 뮤지엄인데요. 그 여러 가지 470여 대의
그 컴퓨터를 가지고 IT를 이용해서 만든 미술관입니다. 이게 다 가면은 경계도 없어요.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저기서 찍으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찍든 다 작품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품을 공유하는 겁니다.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찍고서 가면 돼요. 사람인지 불빛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폭포 속에 있는 느낌이 들죠? 저게 바로 디지털 아트입니다.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폭포 속에서 폭포를 맞는 느낌. 다 저기 올라와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어요. 여기 팀랩이 개관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관객이 현재 4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입장료가 얼마냐면 우리 돈은 36,000원 정도 돼요. 저도 36,000원 내고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현장에서 발매하려면 2시간 기다려야 돼요. 한국에서 저 예매를 해고 갔는데 표를 가지고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입장하는 데만. 그래서 솔직히 부탁을 해서 약간 세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0분 만에 들어갔어요. 안 그러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현대 미술관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봐주시겠어요? 요게 표를 사고 나서 표를 들고 들어가려고 입장하려고 서 있는 줄이에요. 표를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는 다른 데서 삽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를 사서 쫙 끝까지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BTS가 공연할 때 뭐 3km 줄을 쓴다고 하죠. 저도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 아무리 짧아도 500m 넘겠더라. 저런 줄이. 저걸 쓰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짓고자 하는 현대 미술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현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관은 근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IT들을 접목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미술관에 담는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이거에 대해서? 부지사님? 네. 팀랩에 대해서. 예.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혹시 보시고 이런 것은 어떤지요? 우리 미술관에 담는다면. 저는 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님들 계시지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디 우리 충남 도립미술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진정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미술관으로서 거듭나서 진정한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도민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멋진 작품 하나 만들어서 충남의 또는 내포의 랜드마크로서 우리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징적인 미술관을 건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도정지를 위해서 제주도와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도립미술관이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한번 기회 되시면 방문하셔서 느껴보시고 사진으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공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멘트로서 이번 도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공미술관은 현대 도시 문명의 해독제의 공급처, 미래 세대의 창의력, 상상력 발전소, 시민의 응접실로서 가능하며 시민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친 심신을 달래는 장소, 어린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와서 참여하는 시설, 특히 외지에서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모시고 제일 처음으로 방문하는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